설날이 끝났어요. 왜 이렇게 집은 얘는 변화가 조용해졌죠. 없어? 그 일이 조용함이 많이 바쁜 거 정분 같으시네. 가슴을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시어머니고요. 며느리 지연은 결혼 2년 차였어요. 아들 정우는 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봤죠.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설날 이후 지연에게 전화가 아무리 한 통도 안 그래도 이건 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정부는 엄마, 처음엔 지금 너무 그냥 바쁜가 급해요. 보다 했어요. 설 연휴 끝나면 다들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죠. 밤이 되어도요. 다음날 아침이 와도요.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밥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탁 내려놨어요. 통화 기록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딱 한 통도요. 국은 식는데 속은 더 끓었습니다. 정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고 또 들었다가 놓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설날에 얼굴 봤으면 짧게라도 인사를 해야죠. 정부는 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라고 했나? 그때 정우가 거실에서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정부는 바로 물었습니다. 정우야. 정우가 멈칫합니다. 정부는 그 표정 하나로 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있구나. 너 지연이한테 뭐라고 했어? 정우는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합니다. 엄마, 그냥 바쁠 수도 있지. 그 말이요. 정분 마음을 더 거칠게 긁었습니다. 바빠서 인사도 못해? 정분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요. 설날 때는 왜 그렇게 시큰둥했는데? 정우가 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그렇게 느낀 거고.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며느리 편이네. 또 지연 편이네. 정분 머릿속엔 설날 낮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웃지 않았어요. 정분이 말을 걸면 짧게만 답했죠. 네, 괜찮아요. 알겠어요. 정분이 음식을 더 떠주면 고맙단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정부는 그 장면이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았어요. 무시당한 기분이 자꾸만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참지 못합니다. 직접 전화해보자. 확인해보자. 정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연결음이 한 번. 그런데 벨이 울리기도 전에 뚝 끊깁니다. 정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걸어봅니다. 또 똑같아요.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끊겨요. 정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바쁜 게 아니라 받기 싫어서 끊는 건가? 정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때 정우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요. 엄마, 지금 하지 마. 정부는 정우를 봅니다. 정우 얼굴이 너무 하얘져 있었어요. 왜? 정분이 낮게 묻습니다. 왜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정우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을 못합니다. 정부는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화내던 마음이 갑자기 아래로 꺼집니다. 정부는 그날 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지연이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연락이 도착하지 않게 된 쪽에 가까웠다는 걸요. 정부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정우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우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지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바라봅니다. 정부는 한참을 정우 얼굴만 봤어요. 아까 그 말 때문이죠. 지금 하지 마. 오늘은 그 말이 계속 걸립니다. 정부는 속이 타는데도 일단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호야, 엄마가 화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하잖아. 정호는 대답을 못하고 손바닥만 비볐습니다. 정부는 그 손이 너무 낯설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정우가 딱 저랬거든요. 정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연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이번엔 스피커로 켰습니다. 연결음이 짧게 울리고 또 뚝. 정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받기 싫으면 차라리 안 받지. 이건 뭐야? 정분이 중얼거렸어요. 정우가 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그냥 그만해. 그만하라는 말. 정부는 그 말이 더 무섭습니다. 정부는 생각했어요. 혹시 내 번호가 차단된 건가? 그럴 리가 있나? 설날에 얼굴 보고 밥까지 먹었는데 정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우에게 말했어요. 너 폰으로 걸어봐. 정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왜? 정부는 단호했어요. 걸어봐. 정우는 마지못해 자기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연을 눌렀어요. 통화 버튼, 연결음. 이번엔 조금 길게 울립니다. 정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아, 내 번호만 차단된 거구나. 그런데 정우도 통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 그대로 끊겨요. 정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우가 빠르게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굳습니다. 정부는 그 표정이 너무 선명해서 더는 모른 척이 안 됐어요. 뭐라고 떠? 정우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정분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갑니다. 정우야, 지금 숨길 상황이야? 정우가 결국 화면을 보여줍니다. 짧은 문장이 떠 있었어요. 통화가 거절되었습니다. 정부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어요. 거절. 정부는 잠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지연이 끊는 게 맞잖아. 받기 싫어서 거절한 거잖아. 정분 가슴이 쾅 내려앉았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이상하게도 서운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정부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거절.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지연이가 우리 전화를 거절했다고?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정분을 더 미치게 했습니다. 정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었어요. 정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설날에 내가 지연이한테 큰 소리라도 쳤어? 정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부는 더 혼란스러워요. 큰 소리 안 쳤는데 왜 거절이 뜨지? 정부는 떠올립니다. 설날에 지연이 조용했던 이유, 대답이 짧았던 이유. 정부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했죠. 무시, 불만, 싫은 티. 그런데 정우 반응이 이상합니다. 정우는 지금 화를 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겁먹은 사람 같았죠. 정부는 그제야 다른 생각이 스칩니다. 지연이 거절한 게 아니라 거절이 뜨게 만든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정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괜히 착각하면 또 내가 손해니까요. 정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갈게. 정우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 안 돼. 정부는 확 돌아봅니다. 왜 안 돼? 왜 그렇게 막아?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겨우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정부는 그 다음 말이 빨리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우는 끝내 말을 삼킵니다. 정부는 참았던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말해. 지연이 지금 어디 있는데? 정우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한마디만 흘립니다. 집에 없을 거야. 정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없다. 설날 이후 연락도 없고 전화는 거절로 뜨고 집에도 없다. 정부는 갑자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부는 말없이 외투를 찾기 시작해요. 정우가 뒤에서 급하게 따라옵니다. 엄마, 제발. 정부는 고개도 안 돌립니다. 제발은 내가 하고 싶다. 정부는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정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정우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부는 그 얼굴을 보고 직감합니다. 지연과 관련된 전화다. 정우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분이 낮게 말했어요. 받아. 정우 손이 떨리며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첫마디. 정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정우 씨 맞죠? 지연 씨 보호자분이 지금 필요합니다. 정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정우 씨 맞죠? 지연 씨 보호자분이 지금 필요합니다. 정우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정부는 정우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가 아무 말도 못했죠. 정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어디요? 정분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렸어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급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지연 씨가 지금 치료 중이에요. 정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지금 많이 심한가요? 잠깐 정적이 흐르고 상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의식은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의식이 있다. 그 말 하나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 키 가져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둘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밤 공기가 확 들어오고 정부는 외투깃을 세운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머릿속은 하나로만 꽉 찼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됐지? 왜 거절로 뜬 거지? 차 안은 라디오도 꺼진 채였어요. 정우는 핸들을 잡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부는 옆에서 손가락을 마주 잡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응급실 표시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정우가 뛰고 정분도 뒤따랐어요. 응급실 문이 열릴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훅 끼칩니다. 정우는 접수대에 숨가쁘게 말했어요. 지연이요. 지연, 응급실로 왔다고. 직원이 컴퓨터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정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정분이 먼저 말합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정우가 정분을 잠깐 봤어요. 정분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로 들릴지요. 그런데도 입이 먼저 나갔어요. 정부는 스스로가 낯설었죠. 직원은 짧게 안내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정부는 그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계속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뭔가 상처 줬나? 설날에 했던 말들이 머리를 막 때립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지연 씨는 외상은 크지 않아요. 정부는 그 말에 숨이 조금은 풀립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바로 꽂혔어요. 다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검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왜 넘어졌대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길에서 갑자기 어지럼을 호소했고 주변 분이 신고하셨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했어요. 정분이 벽을 짚었습니다. 정호가 정분 팔을 잡았죠. 정분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전화는요? 왜 전화가 계속 거절로 뜬 거예요? 의사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소지품 전달해 주세요. 곧 간호사가 투명한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 지연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휴대폰을 보자 아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연결음 한 번, 그리고 뚝.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치료 들어가면서 전화가 계속 울어서요. 응급 처치 중이라 저희가 끊었습니다. 정부는 그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정호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호가 물었어요. 끊었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환자분이 정신이 없었고 계속 울리면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요. 정부는 봉투 속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거절. 그게 지연의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정부는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정부는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호사는 커튼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어요. 정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설날 내내 속으로만 붙였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정부는 그 커튼 앞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커튼 안에서 누군가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 정부는 그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부는 거기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지연은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분이 모르던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요. 정호. 커튼 안에서 지연 목소리가 들렸죠. 정부는 발이 잠깐 굳었습니다. 지연이 부른 건 정호 이름뿐이었어요. 정부는 그게 또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죠. 정호가 먼저 커튼을 살짝 젖힙니다. 정분도 그 뒤로 조심히 들어갔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팔에 링거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도 살짝 퀭했고요. 정부는 그걸 보자 화가 먼저가 아니라 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정우가 급히 물었어요. 지연아, 괜찮아? 지연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리고 정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정부는 말을 꺼내려다가 목이 막혔어요. 지연이 먼저 작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정분 가슴을 찔렀어요. 정부는 괜히 더 딱딱하게 굴었습니다. 괜찮냐? 왜 이렇게 됐어? 지연은 입술을 떨고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죄송해요. 정부는 그 말에 순간 멈칫합니다. 지연이 뭘 죄송해해. 정부는 입으로는 차갑게 나갔어요. 죄송은 나중에 해. 설날 이후로 전화 한 통이 없더라. 지연이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눈물이 금방 맺혀요. 전화. 지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 말이 바로 이해가 안 돼요. 정호도 지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지연이 손끝으로 침대 옆을 더듬습니다. 휴대폰. 간호사가 준 봉투를 정호가 가져와 침대 옆에 놓았어요. 지연이 봉투를 보더니 눈을 질끈 감습니다. 설날 다음 날 휴대폰이 망가졌어요. 정분 눈썹이 올라갑니다. 망가졌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자꾸 꺼지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받기 전에 끊기는 일이 많았어요. 정부는 조금 전 상황이 떠올랐죠. 연결음 한 번,
그리고 뚝. 지연이 말을 이어갑니다. 술이 맡기려고 했는데 그날부터 몸도 계속 어지러웠어요. 정우가 숨을 크게 내쉽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지연이 정우를 보고 조금 흔들립니다. 했어. 당신이. 지연은 거기서 말을 멈춥니다. 정부는 그 멈춤이 또 불길했어요. 정분이 정우를 쳐다봅니다. 정우는 눈을 피하죠. 정부는 순간 눈치챘습니다. 정우가 뭔가를 알고 있었구나. 정분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너 뭘 알고 있었어? 정우가 급히 손을 저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흔듭니다. 어머니, 제가 설날에 조용했던 것도. 정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다시 뜨거워져요. 그래, 그것도 궁금하더라. 지연은 눈을 감고 한참을 참다가 말합니다. 사실 저 귀가 안 좋아요. 정분이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지연이 조용히 이어가요. 왼쪽이 특히요. 시끄러운 자리에서 말이 잘 안 들려요. 설날에 어른들 말이 겹쳐 들리니까 제가 자꾸 엉뚱하게 대답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정부는 그제야 설날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연이 웃지 않은 게 무시가 아니라 집중하려고 참고 있던 얼굴일 수도 있겠네요. 지연이 작게 웃으려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음식 더 떠주실 때 고맙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제가 못 들으면 또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정부는 갑자기 가슴이 콱 조여옵니다. 정분이 괜히 더 세게 말했죠. 그럼 연락은 왜 한 통도 없었어? 지연이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휴대폰이 고장나고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병원도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어요. 정분이 바로 받아칩니다. 왜? 지연이 정분을 봅니다. 그 눈빛이 너무 솔직했어요. 제가 또 믿게 보일까 봐요. 정분은 그 말에 맞은 것처럼 굳었습니다. 지연은 정분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설날 이후 어머니가 저 싫어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기 전에 겁이 났어요. 정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정우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해요. 엄마, 지연이 나한테 계속 말했어. 어머니께 설명하자고. 정부는 정우를 확 봅니다. 그럼 왜 안 했어? 정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엄마가 화낼까봐. 정부는 그 말이 더 화가 나요. 그런데 동시에 정우가 늘 그 사이에서 혼자 끙끙대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지연을 다시 봤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정분이 말을 꺼내려는데 지연이 먼저 작게 손을 내밉니다. 정부는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결국 살짝 잡아줬어요. 지연 손이 차갑습니다. 정부는 그 차가움에 마음이 더 내려앉아요. 정분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 지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부는 말을 더 하려다가 딱 한마디만 더 했어요. 전화가 없어서 나도 겁났다. 지연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정부는 그 표정을 보며 깨닫습니다. 지연도 똑같이 겁나 있었던 거구나. 서로 오해한 채로요. 그때 커튼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환자분, 검사 하나 더 진행할게요.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분도 따라 일어나요. 나가기 직전 정부는 지연을 보며 딱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건 싸가지 문제가 아니라 말 못한 사정이 쌓여 터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정의 핵심엔 정호도 있었다는 걸요. 간호사가 들어와 지연 침대 옆을 정리했어요. 검사 하나 더 할게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커튼 밖으로 나옵니다. 정분도 따라 나왔죠. 복도 공기가 확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방금 지연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또 믿게 보일까봐요. 그 한마디요. 정부는 걸음을 멈추고 정호를 불렀습니다. 정호야. 정호가 돌아봅니다. 정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너 아까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정호 어깨가 조금 움찔했어요. 정분이 천천히 말합니다. 전화가 거절로 뜬 거, 그리고 지연이 아프다는 거. 정분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눌러 말했어요. 너 다 알고 있었지. 정호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호야, 엄마가 무섭냐? 지연이보다? 그 말에 정호 얼굴이 확 굳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 정부는 단호했죠. 아니면 뭐야? 정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바닥을 봅니다. 설날 다음 날, 지연이 어지럽다고 했어.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호가 계속 말해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울렁거린다고, 귀도 먹먹하다고. 정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호가 입술을 깨물며 이어갑니다. 병원 가자고 했는데 지연이가 엄마 눈치 보여서 싫다고 했어. 정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콱 조여왔어요.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겠죠. 그래서 내가 며칠만 쉬라고 했어. 엄마한테도 그냥 바쁘다고만 했고. 정부는 입술을 꽉 눌렀습니다. 그게 끝이냐? 정호가 잠깐 망설이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화, 엄마가 걸면 지연이 더 불안해할까봐. 정분 눈썹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호는 말을 삼켰다가 겨우 내뱉었어요. 지연이 폰에서 엄마 번호를 차단했어. 복도 소리가 순간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정호를 똑바로 봤어요. 뭐라고? 정호가 다시 말합니다. 차단. 내가 했어. 정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동안 지연을 싸가지로 몰았던 게 지연이 일부러 끄는 게 아니라 정호가 끊어놓은 거였죠. 정부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호야, 너는 지연이를 지키겠다고 엄마를 속인 거냐? 정호가 고개를 흔듭니다. 속이려던 건 아니야. 나도 겁났어. 정분이 짧게 웃었어요.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죠. 너만 겁나냐? 정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도 전화 한 통 없어서 별 생각 다 했다. 정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부는 바로 용서 같은 말을 못했어요. 대신 정부는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차단 풀어. 정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분이 이어서 말해요. 그리고 지연이 귀 얘기. 그건 더 숨기지 마. 정호가 고개를 더 깊게 숙입니다. 알겠어. 정부는 한 걸음 다가가 정호 팔을 잡았습니다. 힘조잡진 않았어요. 근데 놓치진 않았죠. 정호야, 너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가운데서 막으면 오해는 더 커져. 정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커튼 쪽에서 의사가 나왔어요. 정호를 불렀죠. 보호자분. 정호와 정분이 동시에 봅니다. 의사가 차분히 말합니다. 큰 외상은 없어요.
다만 어지럼 증상이 반복되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분이 바로 묻습니다. 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청력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로 원인을 좁혀볼게요. 정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연이 설날에 조용했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시가 아니라 못 들을까봐 긴장했던 얼굴. 정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았죠. 정부는 정우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연이한테 먼저 말할게. 미안했다고. 정우 눈이 커집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손이 차갑더라.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정우가 입술을 떨며 말해요. 엄마 고마워. 정부는 그 말에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더 했어요. 고맙다는 말. 나중에 지연이 앞에서 해.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부는 다시 커튼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보다 지연이 겁나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커튼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번 다짐해요. 이번엔 내가 오해를 끝내자. 정부는 커튼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다시 차가워져요. 아까 잡았던 지연 손이 떠올랐거든요. 차갑고 힘없던 그 손. 정부는 숨을 고르고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지연은 검사 다녀온 뒤인지 조금 지쳐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정분 기척에 천천히 눈을 뜹니다. 정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정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설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어서 내가. 정부는 거기서 한번 멈춥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에서 잘 안 나왔어요. 정부는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정부는 끝까지 말합니다. 내가 겁이 났다. 지연은 놀란 얼굴로 정분을 봅니다. 정부는 지연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다. 지연 눈가가 금방 졌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덧붙였어요. 그게 내 착각이었다. 지연은 입술을 떨고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정부는 지연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게는 아니고요. 살짝. 너 아픈데도 나는 내 기분만 생각했지. 정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크게 우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숨죽여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지연이 겨우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무서웠어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말합니다. 설날날 어른들 말이 겹치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자꾸 긴장돼요. 정부는 그걸 들으며 지연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지연은 웃지 않은 게 아니라 웃을 여유가 없었던 얼굴이었어요. 정부는 그제야 설날 밥상에서 지연이 숟가락을 자주 멈추던 모습도 떠올립니다. 지연은 말을 이어가요. 그래서 전화도 잘못 듣고 실수할까봐 자꾸 미뤘어요. 정부는 그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실수할까봐 전화도 못한다. 정부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론 전화 말고 문자부터 해도 된다. 지연이 눈을 크게 뜹니다. 정부는 바로 덧붙였어요. 나는 내가 제대로 말 못해도 그걸로 화 안 낼게.
지연 눈물이 또 떨어집니다. 그때 커튼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어요. 정우는 둘을 보고 딱 멈춰섭니다. 정부는 정우를 보며 짧게 말했어요. 정우야, 너도 들어. 정우가 조심히 가까이 옵니다. 정부는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운데서 막으면 우리는 서로 평생 오해한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합니다. 미안해. 지연이 정우를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정부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결정하듯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셋은 숨기는 거 없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도 작게 끄덕였어요. 정부는 지연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 끝까지 하자. 지연이 작게 대답합니다. 네. 정부는 그 내가 처음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지연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얹습니다. 지연아, 너 혼자 참지 마. 지연은 울면서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정부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오며 말합니다. 검사 결과 설명드릴게요. 정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길 바라면서도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 봐요. 정부는 의사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괜히 허리를 세웠어요. 마음이 급한데 티내면 더 불안해질까 봐요. 정우도 입술을 꾹 다물고 서 있고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의사가 이어갑니다. 지연 씨는 큰 외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정분이 숨을 내쉬었어요. 정우도 어깨가 조금 내려가죠. 그런데 의사가 바로 덧붙입니다. 다만 어지럼이 반복되는 이유가 한 가지 의심됩니다. 정부는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가요. 귀 안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청력도 확인했고요. 왼쪽 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연 얼굴을 봤습니다. 지연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정우는 입술을 떨며 묻습니다. 그럼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치면 이런 증상이 커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스트레스, 피로, 설날 이후의 공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지연 씨는 며칠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약 처방하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정식으로 연결할게요. 정우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네. 정분도 따라 끄덕이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연이 작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정부는 그 괜찮아요가 괜찮지 않게 들립니다. 정부는 지연 손을 살짝 잡고 말해요. 괜찮은 소리 그만해. 지금은 아프면 아프다 해. 지연 눈이 또 졌습니다. 그때 정우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갑자기 심해질 수 있나요? 의사가 정우를 봅니다. 보통은 참다가 어느 날 확 옵니다. 수면 부족, 식사 불규칙, 긴장, 이런 게 겹치면요. 정부는 지연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죠. 정부는 바로 느꼈어요. 지연은
참고 있었구나. 혼자서요. 의사가 나가고 커튼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지연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분에게 말합니다. 엄마. 정분이 정우를 봅니다. 정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 사실 겁났다. 정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정우가 낮게 이어갑니다. 아빠가 예전에 귀 때문에 쓰러진 적 있잖아. 정분 눈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 일은 정분도 잊지 못해요.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 복도를 달리던 밤, 정우는 그 기억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지연이가 어지럽다니까. 그때가 떠올라서 엄마가 또 무너질까봐 정우는 손을 꽉 쥡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막으려고 했어. 정부는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이해가 됐어요. 정부는 정우 어깨를 한번 툭 치고 낮게 말합니다. 잘하려다 더 꼬인 거지. 정우 눈가가 붉어져요. 미안해.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미안하면 이제부터 똑바로 하자. 지연이 조용히 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저도 정우가 무서워하는 거 알았어요. 정우가 지연을 봅니다. 지연은 억지로 웃지 않았어요. 대신 솔직하게 말했죠. 근데 무서우면 더 같이 말해야 해요. 정부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정부는 지연에게 말합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내가 먼저 문자해. 긴 통화 말고 한 줄만 보내도 돼.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분이 더 말해요. 나는 그 한 줄이면 된다. 지연 눈이 조금 풀립니다. 정우도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정부는 지연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요. 설날 이후 전화가 없어서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무서웠던 거야.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더 못 걸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서로 무서운 거부터 말하자. 정부는 정우와 지연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밥부터 먹자. 그 말에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해로 싸우는 집이 아니라 말로 풀어가는 집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지연은 그날 밤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의 소란함이 사라지니 정분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어요. 정우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얼굴이었고요. 정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오늘은 잘했다. 정우가 고개를 들고 어색하게 웃습니다. 엄마도. 정부는 손을 내저었어요.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정부는 지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연아. 지연이 눈을 뜹니다. 정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설날에 너한테 상처 준 말 있으면 그건 사과할게. 지연이 눈을 깜빡입니다. 정부는 지연이 대답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그리고 너도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마.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걸 먼저 말해. 지연 눈가가 조금 젖습니다. 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어머니, 저도 연락이 끊기면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할지 이제 알겠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면 됐다. 정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정우를 봅니다. 정우는 마치 혼날 걸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죠. 정부는 딱 잘라 말합니다. 정우야, 내가 한 차단. 그건 정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정부는 거기서 한 번 멈췄어요. 화내면 쉬운데 화를 내면 또 그날처럼 오해가 쌓일 것 같았거든요. 정부는 결국 다르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내가 정리하지 마. 우리가 직접 말하게 해. 정우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정부는 정우 손등을 툭 치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무서웠던 거 엄마도 알아. 정우는 그 말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어요. 지연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어머니, 정분이 돌아봅니다. 지연이 휴대폰 봉투를 가리킵니다. 저 퇴원하면 새 폰으로 바꿀게요. 정부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그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해놓고 정부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대신 번호 바꾸면 제일 먼저 나한테 보내. 지연이 웃어요. 네. 정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정우가 작게 말합니다. 엄마, 지연이 설날에 엄마가 떠주신 전 진짜 맛있었대. 정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정우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덧붙입니다. 진짜였어요. 정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정부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물컵을 놓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집에 가서 내일 먹을 반찬 좀 해올게. 정우가 말립니다. 엄마, 피곤하잖아. 정부는 단호하게 말해요. 피곤해도 한다. 밥은 먹어야지. 정부는 현관 쪽으로 나가다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정우와 지연이 같이 정분을 보고 있었어요. 정부는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연락 끊기지 말자.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부는 그 둘의 고개 끄덕임을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부는 휴대폰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휴대폰이 미웠는데요. 오늘은 그게 조금 덜 미웠습니다. 전화 한 통이 없어서 사람을 미워했던 시간들, 그게 오해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정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없으면 미워지고 말이 닿으면 살아난다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